안녕하십니까. 슬소TV의 슬소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터 뿐만 아니라 이 바야흐로 스토리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버전은 숏 버전이고요. 좀 요약본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풀 버전 영상 강의는 땡스그룹 줌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려 둡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좀 5가지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좀 짧게 짚을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사업이 전달되는 이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3박자 4가지 구조와 요소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에 광고가 아주 위기인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뒤에도 화면이 나오지만 skip ad, 뭐죠? 광고 넘기기, 광고 뛰어넘기, 요거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5초 전, 4초 전, 3초 전 빨리 누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광고를 불편해합니다. 광고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마케터들도 그렇고 고민이 점점 많습니다. 어도비의 이 통계에 따르면 매해 40% 이상씩 광고 차단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Why watch this ad? 광고를 왜 보냐? 그냥 광고 없이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대신에 회비를 내시라 는 식으로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조차도 간접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이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영역 안에서 광고는 대단히 중요한 자본주의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얼마만큼 크고 넓냐면요, 이런 광고 영상까지도 만들었죠. 창을 한번 바꿔보시죠. 탁 트인 개발사네. 저 광고 봐라.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에이,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KCC 창호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세상을 제가 이제 짧게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광고였죠. 저딴 광고 누가 봐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생뚱맞게 다른 어떤 약에 대한 광고를 차용해 패러디해서 성동일 씨가 아주 능청스럽게 광고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거 뒤에도 뭐 쭉 이어서 뭐 아주 재밌는 다양한 막 라면 먹는 광고, 뭐 얼큰한 KCC, 뭔 KCC 뭐 계속 연동을 시킵니다만 아주 이 영상은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만들어진 영상인 건 맞는데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광고는 광고일 뿐, 광고를 신뢰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광고를 만들지언정 웃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하냐? 사실 스토리는요,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린 시절 막 태어나서 막 3살,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늘 뭐에 끌렸냐? 이야기에 끌렸어요. 여러분은 중고등학생 때 학교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들한테 뭐 얘기합니까?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무슨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수업 말고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서 듣다가 정작 본래 수업으로 돌아가면 바로 잠들어 버리는 뭐 이런 것들. 그만큼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스토리텔링의 매력, 마력, 그 본질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대가라고 불리는 로버트 맥키의 영상을 잠깐 보죠. Life is remembered as a story, not data. 자, 무슨 얘기를 했나요? Life is remembered as a story, not a data. 야, 뭔 말이에요? 인생은요, 데이터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돈을 얼마 벌까, 얼마만큼 내 집이 몇 평인가, 내 차가 몇 cc인가, 뭐 얼마짜린가, 브랜드는 어딘가, 그런 거에 집착하고 천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기억되느냐?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스토리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Life is remembered as a story, not a data.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어쩌면 인생의 핵심 명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무엇이냐? What is story?
여러분들 지금 모든 문화 콘텐츠, 영화 산업, 그리고 드라마부터 해서 한류를 이끌어가는 뭐 웹툰까지도 다 뭐죠?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가 문화 강국이자 문화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기생충이 에미상을 받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고,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문화를 가장 선도하는 곳은 결국에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수많은 ABC라든지 그리고 파라마운트라든지 그리고 디즈니, 픽사 이런 곳에서 절대적인 이 시나리오의 작가들이 아주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바로 로버트 맥키예요. 제가 지금 뒤에 보여드리는 이분이에요. 심지어 그 디즈니 심슨 애니메이션에도 잠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했어요. 거기 유명 인사들만 거기 나오잖아요. 이분이 배출해낸 분들이 오스카상 수상자만 60명, 에미상 200명, WGA는 전미 작가협회상인데 이것도 100명 이상을 배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스토리 그리고 다이얼로그, 이 두 가지 책은 작가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토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이걸 제가 이 책들은 근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우리의 스토리텔링, 우리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씹어서 뒷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업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좌뇌 우뇌 사진이 있습니다. 당신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디에 더 끌릴까요? 나는 막 미친듯이 수학이 너무 좋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보통은 우뇌에, 감성적인 것에 더 끌립니다. 우뇌와 좌뇌. 네. 근데 이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저는 막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따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막 이 토론, 난상 토론을 좋아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제 뭐 후배들도 저를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 많이 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되게 스피리추얼하고 영적이라고 하고 좀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텔링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더 한국 사회에서 더 효과를 크게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토리가 있는 광고가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한 광고보다 22배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이론 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플러스라고 하면은 사실 이론 플러스는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황성주 박사는 아는 분들이 많고, 황성주 생식, 황성주 두유로 유명한 저 백발의 우리 의사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하지만, 왜 황성주 박사님이 세우신, 그리고 이 이론 플러스라고 하는 사업에 가치가 있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결국에는 이분이 만든 스토리 때문이에요. 스토리. 무슨 스토리냐?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대통령 주치의이셨던, 전염병원의 예방의학 과장이셨던 이분이, 서울대 의학 박사이신 이분이, 그러나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치워두고 뭘 위해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것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찾다 보니까 기업이 된 게 이론 플러스거든요. 그게 황성주 생식이고, 근데 그 이전에 또 교수했던 시절부터 뭘 했냐?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의료봉사를 떠났던 분이에요. 한국의 슈바이처가 되기 위해서. 그게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고,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과 신앙과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한결같은 스토리가 좋아서 사실 이론 플러스를 믿고 이론 플러스의 꿈을 싣고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논리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는 정말 대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마케팅,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지금 저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이분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No.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요,
이성적 메시지의 명료함을 감성의 포장 안에 감싸 강력한 힘을 실어 전달하는 소통 양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어렵죠? 어렵지만 딱 무슨 말인지 와 닿을 수 있어요. 이성적 메시지의 명료함을,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아주 확실한 그런 메시지,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감성의 포장 안에 감싸서 강력한 힘으로 전달하는 소통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마찬가지로 로버트 맥키의 영상을 잠깐 보죠. There's a moment where you have to jump off a cliff and say, what would happen if? 자, 번역상으로는 모험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jump on the cliff는 뭐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무언가, 자극을 일으키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가든 아니면 피동적으로 그것이 주어지든 간에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삶을 바꾼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나의 이야기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아주 쉽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론 플러스 안에서도 아주 리더급 분들은 뭐죠? 우리 그룹장님도 그렇고 라인장님도 그렇고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는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시한부 3개월 암 선고를 받고 3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갈등이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것들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나에게는 공감 가는 삶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엄마, 나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삶이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아내의 삶,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비단 이렇게 큼직한 어마어마한 큰 비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에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그것이 삶을 바꾸고 그것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패턴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그 절벽에, 그곳으로 뛰어들어야지만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세 박자, 이야기가 열리는 그 순간, 제가 갈등이 삶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갈등은 뭐예요? 갈등 자체는, 이 갈등 자체는 피해야만 되는 그것이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결코 아니에요. 갈등은 현재 상황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몸 상태가, 내 건강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내 가족의 건강이, 혹은 내 지인의 건강이, 혹은 내 주변의 상황이, 그거 더 다양할 수도 있죠. 내 재정적 상태가, 내 직업적 환경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삶이 상대방에게 공감이 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돼요.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야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고, 암투병 중인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피부 상태, 키가 안 자라는 거, 관계가 어려워서 현재 재정 상태가, 그리고 위태로운 직장, 준비되지 못한 노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떻게든 되겠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들을 내가 불만족스럽고 이것을 깨쳐나가기 위해서 절벽에서부터 점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도전들과 그 변화로부터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의 이야기도 있고 내 파트너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차용해서 또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갖고 왔거든요. 자, 이 연설은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설이에요. 자,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 오바마 케어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의료보험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공약이 오바마 케어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여성,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연설을 통해서 오바마 케어가 왜 중요한지를 청중을 설득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가 예시로 준비한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슐리 바이어라는 23세의 젊은 여성이 저희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9살 때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직장에 나갈 수 없었고 결국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애슐리 가족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고 애슐리는 엄마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생활비 중 식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엄마에게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머스타드를 바른 샌드위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당시 가장 저렴하게 끼니를 때우는 방법이었거든요. 애슐리는 엄마의 병이 나을 때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애슐리가 우리 캠프에 온 이유는 자신처럼 부모를 돕고 싶고 또 도와야만 하는 수백만의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수치, 데이터, 관련된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오바마가 원했던 오바마 케어를 왜 필요한지, 왜 이 보험이 필요한지,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아주 명징하게, 그러나 아주 감성적인 포장에 담아서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 사례 발표, 체험 사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그래서 체험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지금 제 모습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한참 수염을 길렀을 때의 모습이긴 한데, 오늘 이제 강의가 벌써, 제가 오늘 쇼 버전이기 때문에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스토리텔링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한 캐릭터, 진실한 감정, 그리고 중요한 순간, 구체적인 디테일. 실제 제가 영상도요, 유튜브에 영상을 뭐 자주 올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아주 재밌게도 이 수염을 길러서 캐릭터가 확실하게 좀 아주 분명한 캐릭터였을 때의 영상이 더 호응을 많이 지금 받고 있어요. 아주 재밌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분명한 캐릭터가 아주 효과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감정. 네, 그 캐릭터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어야지만 진실한 감정을 또 담을 수가 있겠고, 중요한 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 구조에 대해서도 마저 알아보도록 하죠. 스토리텔링은 4단계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배경. 주인공이 처한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 위기. 반드시 위기가 와야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말해줘야 되며, 마지막에 변화.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찾아온 변화를 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와 뭐 극본과 웹툰과 모든 문화 콘텐츠는 결국에 이 구도예요. 배경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극복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도, 나의 이야기도 이 구조 속에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써보시면, 정리를 해보시면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되고 가장 효과적인 나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덴마크 출신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미 물질적인 부가 아닌 문화와 가치, 생각이 중요해지는 꿈의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브랜드보다 고유한 스토리를 팔아야 한다. 이제 스토리텔링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나의 이야기가 나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루하루 축적해가면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